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영하실 때 어떤가요? 평영을 하면 가장 뒤에서 출발을 하거나 발차기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은 초급반 평영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고비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글라이딩이 없다. 지금 초급반 회원님의 평영에서 글라이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머리가 내려가면 그저 올라오기 바쁜 상황인데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호흡곤란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물의 긴 형태, 즉 글라이딩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잠깐 머리를 두고 있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미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초급 회원님들은 왜 이렇게 급한 평영을 시도할까요? 물 밖으로 못 빠져나올까봐 두려움입니다. 실제 머리가 나오고 호흡을 한 뒤 팔을 앞으로 툭 던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평영으로 이동하는 초급반 회원님 역시 얼굴에 물이 닿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평영을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구간이 당기는 동작입니다. 글라이딩 없이 당기는 데 힘을 다 쏟으면 결국 몸은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25m를 어렵게 도착한 뒤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선수들은 글라이딩을 어떻게 할까요? 팔이 완벽히 직선 형태에 가까운데요. 짧은 순간이지만 팔을 뻗으면서 다리 역시 길게 뻗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선형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스트림 라인. 평영은 팔과 다리가 항상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영법에 비해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데요. 그나마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전면 저항을 줄이게 됩니다. 전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회원님, 이번에는 과연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데 성공할까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길어진 모습입니다. 글라이딩을 하니 몸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팔을 뻗는 글라이딩이 있어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평영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향상될 경우에는 내가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 게 유리한지 짧게 하는 게 유리한지 기록을 비교하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글라이딩이 길어 따봉 하나 드립니다. 둘째, 초급 평영 웨지킥을 시도하라. 물속 브레이크아웃 동작 알려준 적이 없는데 옆 레인을 보며 혼자 터득한 회원님, 평영이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 중급으로 올라가는 에이스의 자태. 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평영킥을 할 때 웨지킥, 위킥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급 평영에서는 무릎 공간이 벌어지고 발 뒤꿈치가 가까이 모으는 웨지킥이 편합니다. 왜 편할까요? 아직 평영킥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에 부담이 덜한 이 웨지킥을 더 선호하게 되죠. 이 자세가 무릎에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향후 고관절과 발목의 연승이 발달하면서 평영킥이 편해질 경우에는 무릎 사이 공간을 모아서 시도를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윕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무릎 공간을 좁게 해서 차다 보니 끊어짐 없이 한 번에 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웨지킥은 무릎을 접으면서 다리를 벌린 뒤에 차다 보니 안정감은 있지만 다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무릎 공간을 좁게 만들어 끊김없이 한 번에 차도록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연 고수들의 평영 발차기, 선수들의 윕킥 자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갖고 오는 동시에 바로 뒤로 차는 모습인데요. 향후 우리가 발전했을 때의 평영킥 모습, 바로 윕킥입니다. 평영은 발차기에서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웨지킥을 하느냐 윕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록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웨지킥과 윕킥의 중간 형태를 띠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평영 발차기를 통해 좋은 속도를 내면 그만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평영킥은 무릎 공간을 가까이 모아서 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좋아야 되겠죠. 만약 습관적으로 무릎이 자꾸 벌어진다면 풀 부위를 다리 사이에 끼워
누워서 평형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앞으로 누웠을 때 평형킥은 지금보다 훨씬 연계가 좋아질 겁니다. 물론 풀부위를 끼우고 앞으로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제자리 계속 머물고 있으면 뒷사람이 욕할 수 있으니 이거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셋째, 너무 올라갈 필요 없다. 초급반에서 평형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누가 더 많이 올라오나 시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평형을 하고 있는 회원님, 어깨도 머리도 팍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형은 누가 더 잘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잘 당겨서 발로 찬 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천장에 닿을 듯한 머리와 어깨, 지금의 힘과 에너지를 조금 더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쏟는다면 훨씬 좋은 평형이 될 듯 싶은데요. 파이팅이 넘쳐요. 남들은 어깨가 못 올라와서 고민인데 너무 잘 올라와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두더지 뿅망치로 조금 더 낮추고 그 힘을 앞쪽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선수 어깨를 보면 불필요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용도로 몸이 물 밖으로 나온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추진력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머리와 어깨의 위치는 대각선 앞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평형이 누가 더 머리와 어깨가 물 밖으로 나오느냐 시합이라면 지금의 자세하고는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가겠죠. 넷째, 평형은 엇박자가 답이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팔을 먼저 뻗고 그 다음 평형킥을 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팔을 뻗을 때 다리를 동시에 차는 경우는 수축과 이완을 같이 하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동작은 평형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죠. 우리는 유선형 자세에서 킥을 했을 때 저항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 팔을 먼저 뻗고 그 다음 평형킥이 따라와야 물의 저항은 줄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이죠. 이렇게 팔과 다리를 같이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요, 더 천천히 평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빨리 안 하면 몸이 가라앉을까봐 손하고 발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오리발이 최고입니다. 자유형 발차기를 하면서 평형 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팔과 다리의 동작을 분리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팔 동작도 힘들고 평형킥도 잘 안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형 발차기를 하면서 팔 당기기를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타이밍을 가져가기 때문에 통제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이죠. 나중에 평형킥을 다시 시도할 때는 팔 동작에 여유가 생겨 한 템포 쉬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평형은 킥이 부족하면 말짱 보르묵. 만약 풀부위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타이밍이 영 안 맞는다 싶으면 평형킥 2에 팔동작 1회로 가져가도 됩니다. 외지킥에서 위킥으로 변하는 과정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평형킥이 헛나가는 문제인데요. 나도 모르게 저변킥을 하거나 또는 다리가 물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평형킥이 되어야 어느 타이밍에 팔을 뻗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평형은 평형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팔 동작의 타이밍은 물론 추진력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때때로 회원님들이 나 박자 잘 맞는지 봐줘 하는데 평형킥이 아닌 저변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평형은 그 어떤 기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발차기의 안정성입니다. 다른 영법은 발차기가 다소 부족해도 팔로 어찌어찌 가겠는데 평형은 킥이 무너지는 순간 전체적인 밸런스가 붕괴됩니다. 다른 영법은 다 잘하는데 평형킥이 부족하여 상급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한 현실이죠. 평형은 발목의 유연성과 무릎의 튼튼함 그리고 고관절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동작이 조금씩 발전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평형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세상에 불가능한 동작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하면 다 되지. 그렇게 우리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평형을 시작하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